네, 글로벌 전략가들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재선의 투자 백미, 오늘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히 기업 밸류업 정책 발표 이후에 앞으로의 투자 전망과 또 더불어서 3월 전략까지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참 주식시장 안에서는 투자자들의 실망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맹탕이었다, 강제성과 세제 혜택이 아쉽다라고 의견이 있고 또 반면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정책 추후에 계속 나올 것이고 뭐 뉴스에 팔아라 정도의 심리로 빠진 것이고 그렇게 실망할 것 없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위원님의 시각은 어떠세요? 네, 밸류업 프로그램 실행에 따른 그 기업들의 주주 가치 제고 가능성은요. 저는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수급을 유인하는 마중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 발표 이후에 그 실망 매물이 좀 대단히 많이 쏟아질 가능성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정책에 대해서 그간 많은 예상이 나왔고 이게 기대감으로 주가에 반영된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실 이제 발표 자료 내용이 그간 저희가 접했던 뉴스 내용에 나온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좀 더 좀 실망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우선 이제 강제성 있는 저희가 공시가 아니고 기업들의 자율 공표 형식으로 이제 이 정책이 좀 발표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또 이제 배당 소득세율 인하라든지 분리 과세 등에 대해서 세제 혜택도 이번 발표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법인세 세제 혜택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저희가 5월 중에 열릴 그 후속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에서 다시 논의가 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네.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자면은 저희가 정책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는 상승분은 1차적으로 초과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저희가 국내 이익 모멘텀이 사실 반도체 말고는 조금 아직까지는 정체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저PBR 테마에 숨고르는 구간을 또 제공해주는 요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에 실제로 저PBR 업종들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기까지 이제 소요되는 시간을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매수 마중물의 기회가 확실히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해주셨고요. 차익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대규모 가능성은 적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시각, 조금 더 추후 모멘텀까지 기다려보는 시각 유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계절적인 시기에 맞춰서 2, 3월에 좀 배당주 투자, 벚꽃 배당을 좀 받아볼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국내 금융업계 배당일이 이제 다가오면서 배당락 전후 주가 또 조정이 이뤄질까? 또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앞으로의 상황들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일본이랑 좀 단순히 비교를 하자면 저PBR 테마는 일단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정책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는 상승분을 1차적으로 초과 달성을 했고요. 일본 증시내 그 PBR 하위 20% 기업들 보자면 23년 1월 달 정책 발표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BM인 니케이 225 지수 대비해서 6%가량 아웃퍼폼을 했고 이후에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일본과 유사한 단기 반등 강도를 기록한 코스피 저PBR 기업들을 저희가 1차적으로 봤고요. 실제로 코스피 내 PBR 하위 20% 기업들이 이제 코스피 벤치마크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7%가량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제 PBR 하위 20% 기업들이 어디에 가장 몰려 있냐라고 봤을 때 대부분 금융업종에 조금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그간 이제 기대감으로 오른 주가도 단기 조정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 무차별적인 저PBR 수혜주 찾기도 점차 옅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단순히 PBR 한 배가 이제 싸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식 관점에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오르기보다는요, 가치 대비 저평가를 받는 기업 대비해서 그 생산성과 미래 가치가 또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도 이제는 2차적으로 조금 고민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차별적인 저 PBR 그 급등은 이제는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선별적인 옥석 가리기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어떤 건지는 지금
좀 전략으로 좀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의 이제 이익이 희소성에 좀 초점을 맞춰봐서요. K 소비재, 이 PBR 재평가의 가치를 둘만합니까?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저PBR 테마가 단기 소강 국면에 접어든다고 하면은 2차적으로 순환매의 중심이 어딜까냐라고 봤을 때 저는 소외된 업종으로 수급의 매기가 조금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2월 달에 기관들과 달리 외국인들 같은 경우를 보자면 저PBR과 동시에 이제 높은 PBR, 그러니까 한 배 이상을 지닌 기업들에게도 관심을 가장 많이 가졌던 이제 달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치 제고를 가능하게 하는 이익 성장성을 지닌 업종이 결국에는 단기 조정 국면에서 방어력이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PBR 업종 내에서 보자면 미국 소비 재고 사이클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은 저희가 K소비재, 음식료와 의류업종을 주목한다. 3월 달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비 연착륙 가능성에 지금 월마트가 미국 증시에서 신고가를 2월 달에 기록을 했고요. 그간 이제 월마트뿐만 아니고 이제 소매업종들 보면은 악성 재고를 떨어냈던 업체들이 다시 재고를 세우는 사이클로 이제 봄부터 조금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업종들도 역시 ROE 개선이 관찰이 가능하다면 이제 PBR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으로 좀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소비와 직결되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은 의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미국의 바이어들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OEM과 ODM 방식으로 의류를 제작하고 납품을 하고요. 의류 PBR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지금 역사적 저점 수준이고 ROE는 벤치마크를 뛰어넘는 10% 이상을 기록을 하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음식료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작년 이후에 북미 시장의 선장세가 조금 두드러지고 있는데 음식료 업종이 재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수출에 대한 확장성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저희가 미국 소비 경기가 의외로 탄탄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꾸준한 체질 개선 음식료도 가능할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평균 회기식으로 이제 음식료의 그 역사적 그 ROE PBR 관계식을 좀 도출을 해봤는데 이제 뭐 금융이라든지 자동차 업종과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그래도 지금 미래 가치가 높으면서 지금 저 PBR 가운데 오늘 음식료와 의료주를 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좀 분석했습니다. PBR이 좀 역사적 저점이네요. 그리고 이제 소비 경기가 크게 나쁘지 않는 이상 이들 미래 가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월마트와 코스트코도 좀 주가 흐름이 좀 탄탄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오늘 K 소비재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제 반도체 쪽입니다. 자, 미국이 반도체 투자를 위해서 이제 보조금 신청을 내세운 데 이어서 600건의 투자 의향서가 넘겼다라고 합니다. 신청 기업에 비해서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던데 뭐 인텔, TSMC, 삼성전자 보조금의 지급 가능성 어느 정도입니까? 물론 이제 보조금이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덜 나올 수는 있을 것도 같지만요. 근데 사실 보조금과 무관하게 저희가 반도체 업황이 이익 개선이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출 지표를 보자면요. 다른 업종들은 조금 밋밋한 상황인데 유일하게 이제 가격과 수출 물량이 개선되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익 모멘텀을 반도체는 유일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엔비디아 실적에서 확인을 했듯이 그 데이터 인프라 센터의 확장성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반도체 추가적인 수요 플러스 이제 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해주는 재료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자면 일본 증시에서도 가장 높은 PBR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한 2배 수준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2.7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도체 산업의 높은 성장성을 외국인들이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주가 흐름도 보자면 금융이라든지 재량 소비재보다도 IT 주가가 2023년부터 사실 이제 일본 증시에서도 굉장히 꾸준하게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자면은
그냥 IT 업종에 대해서 지금은 주가가 상대 강도가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익 개선이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 뛰어나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는 계속해서 담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들도 보자면은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주된 이제 순환매의 테마였는데 지금은 사실 AI 쪽이라든지 이 저PBR 업종들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IT 업종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조금과 별개로 지금 이익 개선에 좀 주목을 할 만한 반도체.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 이렇게 좀 주가 흐름이 부진하고 SK하이닉스도 조금 꺾이는 모습 안에서 이 마이크론과의 3파전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가 이제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디램 싸움이 이제 ARE의 붐에 HBM의 싸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봤을 때 마이크론의 좀 주가가 조금 더 유리하고 SK하이닉스와 특히 삼성전자는 좀 왜 이렇게 좀 부진한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좀 향방 체크해 주실까요? 삼성전자는 사실 이제 모멘텀은 이제 저희가 올해 나쁘진 않지만요. 결과적으로 이제 시총 1위 기업이다 보니까 그 매크로 변수에 있어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지연이 된 상황이어서 달러와 금리가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원달러가 사실 빠르게 조금 내려와야지만이 수급이 이제 패시브 자금 쪽으로 삼성전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는 사실 저희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밑에 단 반도체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그 위에 단에 있는 무거운 삼성전자는 조금 못 움직이고 있는 또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면은 사실 삼성전자는 주가가 상대적인 여력이 높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밑에 단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주가 수익률 관점에서 조금 더 이제 좋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3월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세요. 아까 2월은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그 전에 올랐다면 이제 그 후에는 좀 김이 빠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되게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 싸우면 될까요? 네, 지금 이제 미국 성장주의 랠리도 보자면요. 가치주와 상대 강도 관점에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저희가 실적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국면에서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3월 달에 6월 달에 이렇게 이제 퐁당퐁당 사실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한 달이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모멘텀이 조금 부재한 구간 내에서는 증시 레벨도 한 템포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도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뛰어넘는 21배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선 조금 부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시아나 우리나라 수급에 조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월 달에 저희가 외국인 자금이 대략적으로 5조 이상가량 유입이 됐거든요. 이 수준까지는 저희가 유입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사실 2700선 위까지는 사실은 조금 보기는 힘든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관망의 자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00포인트 때까지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겠다. 예측입니다. 관망.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2월에 외국인이 5조 원가량 들어왔는데 3월에는 그 정도까지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